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UCC 제작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때요? TV나 인터넷을 즐기다 보면 UCC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UCC가 무슨 뜻인지, UCC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UCC를 만들기 전에 이 UCC에 대해서 한번 그 개념을 학습을 해봐야 될 것 같고, UCC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UCC의 개념을 보면 UCC는 User Created Content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개인이 창작한 콘텐츠다.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네, 이게 바로 UCC의 정의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 없이 제작한 콘텐츠예요. 즉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목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나타낸 것,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것, 그쵸? 이런 거를 우리가 UCC라고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업적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되겠죠. 미국에서는 UCC라기보다는 UGC로 많이 알려져 있대요. User Generated 콘텐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크리에이티드 쓰는 데는 제너레이티드 쓴 것 뿐이죠.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콘텐츠에는 어떤 게 해당되느냐? 콘텐츠. UCC의 영역은 어느 정도냐? 우리는 쉽게 UCC를 동영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에도 글도, 그죠? 사용자가 올리는 글도 UCC에 해당되고, 넓게 보면 단순한 이미지, 사진 다 들어가요. 카툰 들어가고요. 패러디된 이미지 또는 블로그나 미니 홈피, 개인 홈피 또는 개인 쇼핑몰, 그리고 패러디 동영상, 개인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UCC로 넓게 보면 볼 수 있다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CC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다음 장 넘어가면 UCC 제작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UCC 제작 과정은 이제 처음 제작하시는 분들은 쉽게 일단 촬영부터 하고 나서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무슨 UCC 콘테스트 이런 데 낼 거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획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동영상을 촬영을 할 것인지 기획을 먼저 해야겠죠. 기획을 한 다음에 그 기획에 맞게 스토리보드를 짤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빼놨지만 자기가 스토리를 약간 넣을 수가 있겠죠. 어떤 줄거리를 짤 것인지 그 스토리를 기획하는 것까지 다 기획에 들어가겠죠. 스토리보드를 짜는 것까지.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게 동영상을 촬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 촬영하기. 이렇게 동영상이 촬영이 되면 그 동영상을 우리는 어때요? 그 촬영된 동영상을 토막토막 촬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편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쉽게 프리미어 많이 알고 있고 또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데서 또는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동영상을 편집을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사운드, 음악을 집어넣는다던가 또는 자막을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사운드를 적용을 하기 녹음이자 한마디로 자막 대신 대사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그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제작 과정, 이거는 진짜 압축된 제작 과정이죠. 아마추어들, 우리 같은 배운 학생들을 위한 제작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동영상 촬영한 다음에 동영상 편집 과정이 있는데 이 편집 과정이 바로 프리미어 작업 과정이 되겠어요. 이 프리미어 작업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프리미어 작업 과정은 먼저 프리미어의 환경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떤 데서 이 영상을 볼 건지 인터넷상에서 볼 건지 그죠? 이런 환경을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캡처라는 게 바로 이제 촬영이 되겠죠. 네, 촬영을 한 것을 임포트 프리미어 상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프리미어 상으로 불러와지면 맞게 편집을 해야겠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뭐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합성할 부분은 합성을 하고 편집을 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뭐 제목도 넣어야 되고요. 그죠? 뭐 대사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텝 뭐 제작지야 뭐 이름 같은 것도 올라가야겠죠. 바로 자막이 비기가 되겠어요. 자막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편집이 끝나면. 그리고 트랜지션 장면 전환을 사용을 해야겠죠. 장면 전환. 내가 그 딱딱 잘라지는 이 화면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장면 전환을 시켜주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특수효과가 있으면 특수효과도 넣어줘야겠어요. 그리고 음악을 삽입할 건지 목소리를 삽입할 건지 생각을 해서 오디오까지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AVI로 저장해서 내보내기예요. 바로 저장을 해서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까지가 우리가 프리미어 작업 진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UCC 제작 과정과 프리미어 작업 순서는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획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려면 이제 촬영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촬영 장비는 여러분 주변에 쉽게 캠코더 많이 있으시고요. 그죠? 더 많게는 캠코더는 조금 비싸니까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 있죠? 네, 그리고 PC 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 디지털 캠코더는 뭐죠? 네, 좀 약간 고가의 장비죠. 단점이라고 그러면 고가의 장비인데 영상을 촬영하는 전문 장비가 되겠죠. 장점이 어떠냐면 화질이 아주 뛰어나고 촬영 시간도 좀 장시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용량이 좀 자유롭죠. 촬영 시간도 자유롭고 또 촬영자한테 맞게 수동 조작도 가능해요. 나한테 필요한 수동 조작이 이제 가능하고 단점은 약간 이제 가격이 비싸서 이제 좀 문제고 약간의 전문 지식도 필요해요. 약간 이제 그 다루는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AVI 형식의 캡처를 해야 되죠. AVI 형식의 캡처를 해야 되고 이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 가지 캡처를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편집할 때 이제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요. 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촬영 시간이 자유롭다는 건 그만큼 용량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캠코더로 촬영한 이 화면은 이제 좀 좋은 컴퓨터에서 편집을 해야 편집이 조금 그나마 원활하게 되겠죠.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쉽게 디지털 카메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어때요? 좀 대중적으로 많이 지금 가까이에 접할 수 있고 촬영하면서 우리가 모니터도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촬영하는지 보면서 촬영할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워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화질의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둘 다 동시에 녹음이 가능하죠. 촬영과 동시 녹음이 가능해요. 단점이라면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이제 장시간 촬영이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용량이 좀 작아요. 그리고 캠코더에 비해서 화면 흔들림이 많아요. 이건 좀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흔들리게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문 카메라맨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잡아줘야겠죠. PC캠 뭐죠? 우리 컴퓨터에 달려있는 이제 카메라가 되겠죠. PC캠. 이 카메라는 간단해요. 바로 그냥 촬영이 되죠. 촬영 즉시 또 컴퓨터에 들어가 이제 바로 저장이 되고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캡처해 온다던가 임포트 해올 필요가 없죠. PC캠은. 그리고 아주 싸요. 그렇지만 내가 컴퓨터 앞에서만 촬영을 해야 돼요. 그죠? 촬영 장소가 그 컴퓨터에 달린 그 선이 제한적이죠. 네, 촬영 장소가 제한적이고 화질도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요즘에 조금 컴퓨터 상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그래도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를 따로 필요한다면 따로 녹음해야 되는 PC캠도 또 많이 있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UCC 제작에 필요한 이제 기본적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프리미어 프로 뭐죠? 네, 우리가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죠.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사운드 포즈라는 건 뭐냐면 음성을 즉 사운드 오디오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영상,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사운드 편집이 가능하지만, 소리 작게, 크게 이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전문적인 편집을 하려면 사운드 포즈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애프터 이펙트 마찬가지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네, 프리미어 프로하고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포토샵은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동영상이라고 꼭 뭐든지 영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컷과 컷, 이미지와 이미지를 가지고도 영상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포토샵도 많이 필요하고요. 포토 스케일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뭐냐면 포토샵이랑 같은 기능이지만 좀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죠. 사진을 쉽게 간편하게 편집해요. 그리고 포커스 매직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사진이 많이 흔들려서 약간 초점이 흐린 영상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네, 물론 촬영할 때 제대로 촬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포토줌 프로가 있어요. 포토줌 프로. 뭐냐면 작은 사진을 이제 확대하면 어때요? 이미지 손상이 오죠. 근데 그 손상을 최대한 막아주는 게 이제 포토줌 프로가 되겠습니다. 캄타시아는 컴퓨터 안에 있는 정지된 화면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캡처가 되어 있어요. 캡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캡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리고 플래시 캡처가 있죠. 플래시 캡처. 이거는 뭐냐면 웹상에서 보이는 플래시 무비를 내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하는 거죠. 플래시 캡처.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플래시 무비를 저장해 오는 거. 그리고 아모르 SWF2 비디오 컨버터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SWF가 뭐예요? 플래시 파일이죠. 플래시 파일을 AVI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컨버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 확장자가 맞지 않아서 내가 영상을 보고 싶은 장비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확장자를 변환시켜 주는데 그럴 때 SWF를 영상 AVI로 바꿔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이제 기본이 되는 기본 샷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냥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샷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 샷에는 풀샷이 있어요. 풀샷.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때요? 피사체의 경우 전체를, 사람의 경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화면 가득하게 이제 전신을 다 찍는 거를 우리가 풀샷이라고 그러죠. 모두 다 찍는 거. 그러한 모두 다 찍는 거나 그러한 구도를 우리는 풀샷이라고 한다. 무대 전체를 찍기 위한 카메라 구도나 또는 세트의 전경, 전체적 출연자가 전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풀샷이라고 한다. 모두 다 들어가면 한마디로 풀샷이죠. 니샷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 이게 뭐죠? 무릎이죠?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를 잡은 그림 구도다. 즉 인물의 무릎 이상의 상반신만 찍으면 무릎 이상만 찍으면 뭐라고요? 니샷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니샷. 그리고 웨이스트 샷이 있어요. 웨이스트. 말 그대로 허리 위쪽을 찍은 거죠. 네, 허리 위쪽을 찍은 사진. 인물의 허리 위쪽을 찍은 화면을 말한다. 드라마에서 2, 3인 한 화면에 2명 내지 3명이 들어갈 때 이 허리 위쪽을 많이 이제 촬영을 한다고 그래요. 많이 사용하는 샷 중에 하나가 웨이스트 샷이 되겠어요. 바스트 샷. 바스트 샷은 가슴 윗부분을 촬영할 때죠. 가슴 위.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이제 개인의 얼굴 또는 손 이런 표정 같은 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좀 크게 찍을 때 보통 가슴 위 바스트 샷을 많이 촬영을 해요. 인물을 촬영할 때 기본이 되는 샷으로 뉴스나 대담 프로에 많이 사용하는데 뉴스를 보면 어때요? 전부 이제 가슴 위로 많이 나오죠? 뉴스나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이 바스트 샷을 많이 사용한다. 많이 사용하는 샷이 웨이스트 샷, 바스트 샷이라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클로즈 샷이 있어요. 클로즈 샷. 이거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세부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 접근해서 잡은 샷이다. 뭐 테이블 위에 컵만 찍었다든가, 또는 사람의 얼굴, 또는 손이나 발, 뭐 이런 거 좀 특별히 세부만을 확대해서 찍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얼굴 찍었지만 눈만 찍은 경우도 있죠. 뭐 입만 찍었다던가 이런 것도 다 클로즈 샷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찍을 때, 그죠? 그리고 클로즈업 샷이 있죠. 클로즈 샷에도 아주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클로즈 샷과 클로즈업 샷만 보면 어깨 바로 밑에서 머리까지 촬영한 것을 클로즈업 샷이라고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감정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드라마상에서 많이 나오겠죠. 감정 표현할 때, 그죠? 이제 클로즈 샷 같은 경우는 사물을 정밀하게 볼 때, 뭐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요. 피아노 칠 때 손만 나온다던가 이런 것은 클로즈 샷이 되겠고, 클로즈업 샷은 이제 보통 얼굴이 다 나타나는데 이제 약간 어깨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표정 같은 게 잘 전달될 때 찍어주는 거 클로즈업 샷이죠. 둘 다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잡는 이제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카메라 앵글은 카메라맨이 피사체에 대해 잡는 카메라 렌즈의 각도를 말한다. 또는 렌즈 앵글이라고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카메라를 어떻게 잡냐죠. 같은 장면이라도 이 각도에 따라서, 앵글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출자의 의도가 이제 많이 표현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메라 앵글이 되겠어요. 표준 앵글. 다른 말로 뭐예요? 아이 레벨 앵글이라고도 돼 있죠. 아이 레벨 앵글, 표준 앵글. 카메라 렌즈가 촬영자의 눈높이와 같은 경우에요. 내가 이제 내 눈에서 이제 직접 렌즈와 촬영자의 눈높이가 같은 경우 피사체를 잡는 것을 우리가 표준 앵글이라고 한다. 자연스러운, 보통 많이 촬영하는 게 표준 앵글이죠. 쉽게 얘기하면 증명사진 찍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표준 앵글이에요. 그리고 하이 앵글이 되겠죠. 하이 앵글. 카메라 렌즈의 높이가 촬영자의 눈높이보다 높아서 마치 피사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잡는 것이다.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찍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예요? 하이 앵글이라고 그래요. 지금 초가집이 보이는데 지붕이 다 보이고 있죠. 그죠?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을을 찍는다. 이럴 때는 다 위에서 찍어줘야겠죠. 마을을 찍는다. 이럴 때 시점이 위에 있다는 뜻이죠. 이 하이 앵글의 느낌은 뭐예요? 얕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죠? 얕보는 듯한 인상을 줄 때 하이 앵글을 많이 잡는다라고 돼 있어요. 로우 앵글이 있어요. 로우 앵글. 로우 앵글은 뭐예요? 로우 앵글. 카메라 렌즈가 눈높이보다 낮아서 카메라가 위쪽을 향하도록 잡는 거예요. 그쵸? 밑에서 위를 보도록 찍는 거. 지금 여기는 처마가 다 보이고 있죠. 그죠? 이럴 때 로우 앵글이에요. 압박감이나 위압감을 줄 때 로우 앵글을 많이 찍어요. 사실은 뭐 하이 앵글은 마을을 찍을 때도 많이 찍지만 초가집 같은 경우도 하이 앵글을 많이 찍는다면 로우 앵글은 처마 같은 거 찍을 때, 우리 절의 처마 같은 거 보죠? 단청무늬 같은 거 찍을 때는 더 로우 앵글로 찍겠죠. 그죠? 그리고 기와집 같은 거, 웅장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궁궐 같은 거 이런 거 찍을 때는 로우 앵글을 많이 찍어요. 압박감이나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초가집 같은 경우는 로우로 찍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필요한 경우에다 찍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 카메라 앵글의 느낌, 표준 앵글은 자연스럽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이 앵글은 얕보는 듯한, 우습게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밑에서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은 이제 위압감이나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다는 이제 카메라맨의 의도, 연출자의 의도죠. 카메라맨보단 연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금까지 UCC의 UCC 제작에 필요한 개념이라던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는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